어떤 사람은 식사 자리에서 유난히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특별히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상하게 마음이 놓이고 함께 있는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비싼 식당에 가도 어딘가 불편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했는지보다 음식을 대하는 태도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긴장감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아마 당신도 한 번쯤 그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처음에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겹을 먹는 순간 어딘가 마음이 식어버렸던 경험 말입니다. 칼 융은 인간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진짜 모습을 드러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말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식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식사를 할 때 본능에 가까워집니다. 배고픔을 채우고 싶어 하고, 좋은 것을 먼저 가지고 싶어 하고, 긴장을 내려놓습니다. 그러다 보면 평소에는 잘 감춰두었던 그림자가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그것은 거창한 악함이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는 메뉴판을 넘기면서 계속 가격만 계산합니다. 누군가는 상대가 고른 음식을 은근히 비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서비스 직원에게 미소조차 건네지 않습니다. 이상한 건 그런 작은 장면들이 시간이 지나도 오래 기억에 남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말보다 에너지를 먼저 느끼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마음 깊은 곳에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숨어 있으면 사람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설명할 수 없는 피로감을 느낍니다. 특별히 나쁜 사람은 아닌데 자꾸 기운이 빠지는 관계들이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돌아왔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칼 융은 그런 순간을 두고 영혼이 이미 진실을 알고 있는 상태라고 표현했습니다. 생각해보면 식탁은 참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누군가는 음식을 나누는 순간에도 자신에게 가장 좋은 부분부터 챙깁니다. 누군가는 상대의 접시가 비어가는 걸 먼저 살핍니다. 누군가는 모두가 음식을 받기 전까지 기다립니다. 또 누군가는 자신의 배고픔만 중요하다는 듯 먼저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단순한 예절차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무의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 속에는 그 사람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특히 돈에 대한 태도는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게 사람의 내면을 보여줍니다. 늘 당연하다는 듯 얻어먹기만 하는 사람을 보면 이상하게 관계가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가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은 타인의 시간과 에너지, 그리고 노력을 존중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작은 커피 한 잔이라도 꼭 보답하려는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태도입니다. 나는 당신의 호의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조용한 메시지 말입니다. 어쩌면 당신도 이런 경험이 있었을 겁니다. 누군가를 위해 진심으로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정성을 다했는데 당연하게 여겨졌던 경험 말입니다.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더 베풀면 되지, 내가 더 이해하면 되지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 깊은 곳에서 이상한 공허함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사랑은 희생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관계는 서로의 존재를 존중할 때 비로소 건강해집니다. 한 사람이 계속 주기만 하고 다른 한 사람은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는 결국 영혼을 메마르게 만듭니다. 칼 융은 인간은 자신이 해결하지 못한 결핍을 관계 속에서 반복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늘 인정받고 싶은 사람은 식탁에서도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늘 부족함 속에서 살아온 사람은 음식 앞에서도 경쟁하듯 행동합니다. 반대로 자기 내면이 안정된 사람은 굳이 서두르지 않습니다. 음식이 조금 늦게 나와도 원하는 메뉴가 품절이어도 분위기를 망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평온함은 외부 상황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 품격이라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가 아니라 불편한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유지할 수 있는가에 가까운 것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식당이 시끄럽고 음식이 늦게 나오고 주문이 잘못 들어갔을 때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얼굴을 찌푸리고 주변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직원에게 화를 내며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조용히 상황을 이해하려 하고 상대를 난처하게 만들지 않으려 합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그런 사람 곁에 오래 머물고 싶어집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영혼은 안전한 에너지를 본능적으로 알아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서비스 직원을 대하는 태도는 정말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칼 융은 인간은 자신보다 약한 위치에 있다고 느끼는 존재를 대할 때 가장 본능적인 모습이 나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식당 직원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쪽이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 타인을 동등한 존재로 바라보지 않는 그림자가 숨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진짜 강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부드럽습니다.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누군가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작은 감사 인사를 자연스럽게 건넵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웃어줍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런 사람 곁에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말입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누군가와의 식사 자리에서 상처받은 기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이상하게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느낌을 받았던 순간 말입니다. 네. 이야기는 듣지 않은 채 자기 이야기만 이어가던 사람. 계산할 때마다 애매하게 모른 척하던 사람. 서비스 직원에게 차갑게 말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멀어졌던 기억. 순간들은 작아 보이지만 영혼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속입니다. 아니다. 별일 아니라고. 내가 예민한 거라고. 사람은 다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칼 융은 인간의 직감은 생각보다 훨씬 정확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무의식은 이미 그 관계의 방향을 알고 있는데 의식만이 애써 그것을 부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는 시간이 갈수록 피곤해집니다. 이유 없이 지칩니다. 그리고 결국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음식이 아니라 그 식탁 위에 흐르던 에너지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흥미로운 건 사람은 자신이 가진 내면의 상태를 결국 일상 속에서 드러낸다는 사실입니다. 늘 감사함을 느끼는 사람은 아주 작은 음식 앞에서도 행복해합니다. 늘 결핍 속에 사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결국 인간은 외부 현실보다 내면 상태에 따라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칼 융은 외부 세계는 내면의 거울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지금 당신 주변에 유난히 사람 때문에 지치게 되는 일이 반복된다면 잠시 자신에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이런 관계를 계속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혹시 혼자가 두려워서였을까요? 혹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였을까요? 혹시 거절하면 사랑받지 못할까봐 두려웠던 건 아닐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타인의 기분을 맞추느라 자신의 감정을 무시합니다. 상대가 편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스스로를 뒤로 미룹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이 텅 빈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식탁은
그런 내면 상태를 아주 조용히 보여주는 장소가 됩니다. 누군가는 계속 상대 눈치를 보며 먹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의견조차 말하지 못합니다. 또 누군가는 상대의 기분을 망칠까봐 끝까지 불편함을 참아냅니다. 하지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한 사람이 계속 참는 방식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진짜 편안한 관계는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게 됩니다. 칼 융은 인간의 가장 큰 목표는 개성화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거창한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대에 맞춰 만든 페르소나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이 원하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억지 인간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소모시키는 자리에는 가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때부터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신기한 건 자신을 지키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이전과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늘 자신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만 만난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들이 곁에 남게 됩니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대화가 이어지고 작은 배려 하나에도 서로 고마움을 느끼는 관계들 말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칼 융은 인간은 자신의 내면 상태와 비슷한 에너지를 끌어당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관계를 반복하게 됩니다. 반대로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건강한 관계를 선택하게 됩니다. 아마 지금까지의 삶 속에서 당신도 수없이 자신을 맞추며 살아왔을 겁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애쓰고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불편함을 삼키고 관계가 깨질까봐 자신의 감정을 숨겨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살아오다 보면 어느 순간 이상한 피로감이 찾아옵니다. 분명 사람들과 함께 있는데 마음은 점점 외로워집니다. 웃고 있지만 어딘가 공허합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이유 없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칼 융은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할 때 생긴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이 참 깊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계 속에서 끊임없이 페르소나를 쓰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밝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성숙한 척하면서 정작 자기 마음은 돌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식탁은 그런 상태를 아주 조용히 드러냅니다. 진짜 편안한 사람과 밥을 먹으면 이상하게 숨이 편해집니다. 굳이 잘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와도 괜찮고 잠시 침묵이 흘러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 안에는 경쟁이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더 우위에 있는지 증명할 필요도 없고 누가 더 사랑받는지 확인할 필요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존재해도 괜찮다는 안정감이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어떤 식사 자리는 끝나고 나면 유난히 지칩니다. 계속 눈치를 보게 되고 괜히 자신을 작게 만들게 되고 말 한마디를 하기 전에도 상대 반응을 먼저 살피게 됩니다. 그런 관계 속에서는 마음이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불편함에 익숙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관계는 피곤한 거라고, 내가 참아야 하는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칼 융은 아주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이는 것이 곧 당신의 현실이 된다. 만약 계속해서 무례함을 참아주고 존중받지 못하는 관계를 유지하고 자신의 직감을 무시한다면 무의식은 그것을 하나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비슷한 관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변화는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앞에서
억지로 웃지 않는 것, 불편한 자리에서 끝까지 자신을 희생하지 않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두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계가 멀어질까봐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자신을 존중하기 시작하면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훨씬 많아집니다. 억지 관계가 사라진 자리에 진짜 인연이 들어오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인간의 품격은 결국 타인을 얼마나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은 존재만으로 주변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함께 밥을 먹는 짧은 시간만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화려한 말솜씨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태도에 있습니다. 상대가 말할 때 끝까지 바라봐주는 눈빛, 물 한 잔을 자연스럽게 챙기는 행동, 모두가 편안한 속도로 식사를 이어가는 배려 같은 것들 말입니다. 흥미로운 건 진짜 성숙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배고픔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상태를 자연스럽게 살핍니다. 누가 불편해하는지, 누가 소외되고 있는지, 누가 조용히 마음을 닫고 있는지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의 결핍과 어느 정도 화해한 사람은 비로소 타인을 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내면이 늘 결핍으로 가득한 사람은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인정받고 싶어 하고, 대화 속에서도 계속 자신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주목받으면 불편해지고, 자신이 손해보는 것 같으면 예민해집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는 결국 관계를 지치게 만듭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완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마음속에 그림자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질투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칼 융은 그림자를 억누를수록 인간은 더 무의식적으로 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장은 자신의 어두운 감정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이 불편할까? 나는 왜 늘 인정받고 싶을까? 나는 왜 관계에서 쉽게 지칠까? 이 질문들을 조용히 바라보는 순간 사람은 조금씩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타인에 대한 집착도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반응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는데 이제는 조금씩 중심이 생깁니다.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됩니다. 모든 관계를 붙잡고 있을 필요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 달라집니다. 식탁에서도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비싼 것을 먹는다고 해서 자신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고 해서 영혼의 공허함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가장 행복한 순간은 아주 평범한 시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편안한 사람과 따뜻한 음식을 나누며 웃는 순간, 조용한 대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순간, 굳이 애쓰지 않아도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도 그런 관계를 만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상처가 있었더라도, 누군가의 무례함 때문에 스스로를 의심해 왔더라도 결국 당신은 점점 더 자신에게 맞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혼은 결국 자신이 있어야 할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들으며 마음 한쪽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억지 관계 속에서 자신을 잃지 말라고, 이제는 자기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언제든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칼 융 역시 말했습니다. 당신이 찾고 있는 것은 결국 당신 안에 있다. 우리가 평생 바깥에서 찾으려 했던 안정감과 사랑과 평화는
사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누군가는 식탁 위에서 자신의 외로움을 숨기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웃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회복해가는 중일 것입니다. 부디 당신은 마지막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느리더라도 괜찮습니다. 아직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인간은 원래 흔들리며 성장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계속해서 자기 영혼의 목소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결국 모든 것은 괜찮아질 것입니다. 지금은 불안해도,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파도, 자신이 너무 외롭게 느껴져도 당신의 영혼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의 아픔조차도 더 깊은 자신을 만나기 위한 과정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조용히 자신의 마음과 마주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바쁜 하루 속에서도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영혼의 목소리를 들어준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속 깊은 곳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마음이 열려 있다면 수신함이라는 댓글을 남겨 우주에 당신의 신호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신호를 진심으로 기다리겠습니다. 다음 각성 단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